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시장의 극심한 조정 속에서도 용자들은 벌써부터 반도체 줍줍을 나서고 있습니다. 무지성 줍줍도 물론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먼저 이 펀더멘털에 이상이 없는지부터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지요. 반도체 전문가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이 하락률이 가장 높은 sek터가 AI 밸류체인 관련 섹터거든요. 하이닉스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네요, 예, 보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쪽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분명해 보이는데 하루 만에 AI 투심이 이렇게 곤두박질을 친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오늘 한국 증시는 어젯밤 나스닥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예. 나스닥의 대부분의 IT 주식들이 다 조정을 받았고요. 뭐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뭐 오라클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사실 AI 관련된 테마가 지금 정확하게 누구도 미래에 대해 예측하기가 어려우니 네. 누군가 목소리가 좋게 나오면 또 오르는 모습 보였다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더 강하게 나오면 또 팔자로 돌아서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올해 연말까지는 등락을 계속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게 무슨 기업의 무슨 큰 가치가 훼손됐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주가의 움직임이라는 거죠. 주가는 사실 심리도 있고 일정의 유동성의 무브먼트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당분간 등락은 계속되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큰 흐름의 하락과 상승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기업의 가치에 뭔가 큰 이상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벌써 결론을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하나씩 제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폭발하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하긴 했는데 놀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지금 많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데이터 센터를 지어놨는데 전력이 없어서 전력 인프라가 깔릴 때까지 2년에서 많게는 6년까지도 놀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AI 칩들의 어떤 수요 성장에 좀 제약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정말로 데이터 센터가 가동을 제대로 못하면 전력보다는 할 일이 없어서가 더 맞을 겁니다. 네. 사실은 투자는 과잉 투자인 건 분명히 맞거든요. 그러니까 네. 버블 여부는 제가 볼 때는 현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버블이다 아니다를 논쟁을 하는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고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를 논쟁을 하려면 2027년 이후에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27년이요. 현재는 데이터 센터가 구축되는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 내년까지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내년에도 돈을 잘 벌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그럼 그 이후에는 그럼 버블이냐? 예. 칩들이 안 팔리면 버블이냐? 그건 아닌 거죠. 버블이라는 거는 내가 돈을 엄청나게 투자한 기업들이 투자한 것을 결실을 맺지 못하고 헛투자였다고 판명될 때 그게 버블인데 사실은 언제부터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면은 투자가 끝난 뒤부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고속도로 건설 예를 많이 들거든요. 예. 내년까지는 고속도로 건설 기간 중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돈을 법니다. 고속도로 주인들이 통행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돈을 못 예. 버는 게 정상인데 예. 현재 버블로는 돈을 썼는데 아직 통행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버블이라고 하는 논리거든요. 예. 완공되지 않은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버블을 얘기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엔비디아나 여러 가지 주식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들이 나오냐는 건설 기간 내년이면 끝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건설사들의 역할은 끝난다고 보니까 예. 하드웨어 기업들이 돈 버는 것들은 작년, 올해, 내년까지가 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하드웨어 주식들이 이렇게 출렁거리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건설사 얘기하니까 진짜 건설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하드웨어 반도체 기업들, 기업들을 반도체 하드웨어 말씀드립니다. 기업들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빅테크들이 줄지어서 천문학적으로 회사채를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혹시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발행 금리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보니까 뭐 5% 전후되는 수준으로 지금 조달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 정도의 큰 이 글로벌 빅테크들은 한 2%, 3% 남짓으로 조달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트리플 A 기업이면 보통 2%대 정도죠. 우리가 예. 생각하기로는. 근데 지금 정도의 고금리로 조달을 해서 모두가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조달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 이 과잉 투자의 결말이 어디로 치달을 거라고 보세요? 사실 그래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분명 현실화가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버블인지 아닌지의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한 10개 정도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뭐 수조 달러를 투자를 이제 3년 동안 하고 나서 네. 10개 중에서 한 3개는 돈을 잘 번다. 7개는 돈을 못 번다고 하면 저는 버블은 아니고 실체는 있는 거다. 단지 공급 과잉은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되면 항상 양극화는 있죠. 승자 독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버블이라기보다는 공급 과잉에 따른 결과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10개 기업 중에 돈 버는 기업이 딱히 하나도 없다고 하면 실체가 없었던 거죠, 애초부터. 결국 엔비디아만 돈을 번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도 굉장히 미래 AI 산업과 관련된 장밋빛 전망치들을 많이 제시를 했거든요. 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사가 하니까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건 이해가 됐지만 근데 규모는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규모가 생각보다 과도했던 거는 하드웨어 기업들의 약간 마케팅에 말려들었다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일각에서는 사모신용 부실 리스크가 최근에 좀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AI 빅테크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막 곳곳에서 은행이 아닌 곳에서 아무래도 대출을 좀 많이 빌려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선가 만약에 부실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연쇄적으로 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AI 인프라에 이제 투자한 돈들이 회수가 잘 안 될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성이 나오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 사이에 파산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 시장을 막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그런 건 아닐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려가 제가 볼 때 정확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여지까지는 돈이 있어서 투자를 대부분 했지만 지금 이제 대출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정부한테 보증을 서달라라는 요청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 예. 그다음에 오픈 AI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칩을 지금 공짜로 무상으로 받아가고 있잖아요. 나중에 지분으로 줄게 같은 형식으로.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결국에는 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고 엔비디아는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지분으로 지금 교환하는 형태가 돼버렸는데 나중에 돈을 못 버는 기업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예. 모든 기업이 그렇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공급과잉 분명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결국에는 투자는 해놓고 회사의 경영권이 넘어가는 상황들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게 뭐 모든 기업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건데 분명히 그런 기업이 우리가 알만한 기업 중에서도 한두 기업은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는 있어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막 빚까지 끌어다가 투자를 할 만큼 이게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AI 빅테크들 돈도 많은데 왜 이렇게까지 과열돼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사실 2차 전지도 비슷했잖아요. 네. 전기자동차 2차 전지 캐즘이 발생하기 전까지 정말 묻지마 투자를 했어요. 공장 수없이 짓고 네.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 유럽에 동유럽에 할 것 없이 사실은 그때 장밋빛 전망들이 늘 있었죠. 늘 장밋빛 전망을 하는 분들이 사실은 조금은 문제긴 한데요. 뭐 전기차 시장이 순식간에 3천만 대, 4천만 대 될 것 같지만 얘기를 했었지만 네. 사실은 성장률이 초반 같이 될 수는 없는 게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도 사실은 뭐 1,000달러까지 갔다가 200달러까지 떨어지고 지금 뭐 400달러 복구를 했지만 그런 부분이 AI에서도 사실은 같은 패턴이 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뭔가 부음이 시작되면은 미래 장밋빛 전망들이 많이 나와요 초반에. 그러면은 내가 아직 시장 형성되기 전에 남보다 조금 더 많은 투자라고 준비를 하면은 새로운 시장이니까 내가 여기서 사실은 시장에 독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위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변화가 있지 않으면 나는 만년 2인자인데 예. 변화의 시점에서 내가 조금 무리를 하면 1인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갖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본인의 투자 여력을 좀 넘어서는 초과해서까지도 예.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네.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만큼의 어떤 수익성이 이후에 담보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일부는 어렵다고 말씀 주셨지만. 지금 아까 고속도로 말씀드렸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예상되는 통행량이 중요한 거잖아요. 고속도로에서 돈을 벌려면 예. 통행량 예상치로 현재 시점에서 보면 한 고속도로 3개 정도면 충분히 다 통행량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개 이상의 고속도로가 건설 중인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중에 황금 노선을 차지한 고속도로 주인은 통행료로 돈을 많이 벌고 예. 아마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텐데 어딘가는 나는 10만 대를 예상했는데 막 1,000대만 통행하는 고속도로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거기는 당연히 투자금 회수를 못하게 돼서 결국은 이제 CEO가 그 결정된 CEO들이 책임져 이사회에서 물러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려가 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예. 비유를 해주시니까 고속도로에 비유하시니까 뭐 이해가 확 됩니다. 어제 지금 하락의 양상을 보면은 알파벳이나 브로드컴이 확실히 엔비디아보다는 낙폭이 좀 적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만약에 전력난이 좀 심해질 거라고 한다면은 전력을 적게 먹는 AI 칩이 더 각광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뭐 구글의 TPU나 뭐 브로드컴의 뭐 ASIC 반도체 이런 쪽으로 좀 투자가 몰리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전력 문제가 확실히 좀 중요한 이슈이긴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아마도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저전력 쪽으로 지금 앞으로 향후 계획들을 많이 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이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에 상관없이 무조건 최고 성능을 낼 수 있는 칩도 만들면서 동시에 HBM이 아니라 LPDDR 같은 저전력 칩을 사용해서 좀 가볍게
그다음 가격도 좀 떨어뜨리면서 전력성을 확 줄일 수 있는 이런 칩도 동시에 내서 중저가 시장과 고가 시장의 라인업을 다 갖추려는 전략을 저는 취할 거라 보고 있고요.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직이라는 것들은 설계는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커스터마이즈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엔비디아 시장에 조금씩은 빼앗기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뭐 1년 사이 시장 점유율이 90에서 50이 되고 이런 변화가 되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수혜를 받을 텐데 그 수혜는 결국 TSMC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SMC요. 결과적으로 양쪽을 다 누리니까요. 누가 되더라도 TSMC는 고객이 엔비디아가 됐든 네. 브로드컴이 됐던 그 물량은 TSMC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그러니까 파운더리 쪽으로 보면 이제 하이닉스는 거의 없으니까 파운더리 인텔과 쪽으로. 삼성전자인데 네. 사실은 2위 싸움을 지금 하겠다. 인텔은 사실은 2위 싸움 할 만한 시장 점유율도 안 되고요. 네. 오히려 2위 싸움을 하고 있는 건 중국의 SMIC하고 삼성전자가 2위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2나노급 그 밑에서는 양산을 성공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위를 확보한 기업이 없어요. 심지어 네. TSMC조차도. 예. 그래서 그쪽에 누가 먼저 성공적인 양산을 램프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 사실 미래 시장의 상당 부분을 좀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하지만 누구라도 고객이라면 일단은 TSMC를 놓고 할 거고요. 근데 TSMC가 모든 물량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현재도 공장 풀가동하고 있지만 부족한 상황이라서 분명히 남은 물량이 인텔이나 삼성전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누가 차지할지는 현재는 아직까지는 5대5로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 최근에 테슬라와 애플의 수주를 하면서 좀 뭔가 지금 청신호가 좀 들어왔거든요. 이 네. 그린라이트가 근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2027년부터 양산이 시작되다 보니까 그래서 당장 삼성전자도 뭐 큰 물량을 받아올 수 있을 만한 준비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요거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삼성전자로 요즘에 좀 수급이 외국인들 수급이 붙고 있거든요. 그쵸. 하이닉스가 아니라 박사님께서도 삼성전자를 더 성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현 시점에서? 내년도에 이 개선폭은 확실하게 삼성전자 쪽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 쪽으로 최근에 많이 가는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HBM을 제외한 다른 제품들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그 수혜가 삼성전자 쪽이 훨씬 더 크게 누리게 될 거라 그런 측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보수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는 게 예. 현재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 모든 게 다 반영돼 있고도 넘쳐 있다는 사실. 요거는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은 괜찮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펀더멘탈은 될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괜찮고요. 분명히 올해보다 내년 실적은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밸류에이션만 고민하면 되겠습니다. 이주환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